안녕하세요. 거북이 재테크입니다. 이번 시간은 직장인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오늘 영상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던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팁도 전달드리려 합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퇴직금 제도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회사가 자체적으로 현금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요. 오늘 소개드릴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의 경영 악화나 악덕 기업주로부터 피해 등 기업의 사정으로 근로자들이 억울하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인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DB, DC, 그리고 IRP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DB 제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적립금 운용을 기업이 하기 때문에 운용 손실이나 수익도 기업에게 돌아가는 구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받는 비용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DC 제도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인데요. DB형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운용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도 근로자의 몫이 됩니다. 마지막 IRP. IRP는 퇴직 또는 이직 시에 받는 퇴직금을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좌로 퇴직연금 DB, DC형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는 반드시 IRP 계좌에서 수령해야 하는데요. 이때 IRP로 이전한 금액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 연금 수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퇴직 또는 이직 시점이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퇴직연금 제도는 DB, DC, IRP가 있었는데요. 그중 DB형은 사용자에서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하며 이때 운용자가 수익과 손실에 대한 금액을 모두 수령하게 되고 원금은 동일하게 근로자의 몫입니다. DB형이나 DC형을 운용하다가 퇴직하거나 이직이 발생하면 이 운용 금액을 IRP 계좌에서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이게 퇴직연금의 기본적인 운용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따라 근로자가 DB, DC형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DB형은 연봉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할 수 있겠고, 비교적 연봉 상승폭이 적거나 직접 운용해서 자산을 불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DC형이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드리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재테크에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어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산을 불려나가고 싶은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를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DC형을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RP에는 단순히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기능만 있지는 않습니다. IRP는 연금저축펀드 ISA와 더불어 3대 절세계좌로 불릴 정도로 혜택이 좋은데요.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절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 혜택은 9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고 납입은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두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6.5%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토해내시는 분들이라면 IRP에 추가 납입해서 챙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율과세 혜택은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3.3에서 5.5%로 일반 계좌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저율의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이 넘는다면 16.5%의 분리과세 또는 봉합과세 중 선택하여 납세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 이하로 수령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이연 혜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최근 참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 변경으로 인해 절세계좌 내에서 더 이상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절세계좌에서 배당소득도 소득세를 떼고 지급받는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ISA를 시작으로 배당 소득을 뗀 후에 나중에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돌려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어느 정도 만회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IRP 연금저축펀드는 확정된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진 않은 상황인데요. 결국 ISA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기 시점에 세제 혜택을 주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절세계좌 내에서 배당소득세를 선차감하는 것은 확정이고 배당주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매매 차익으로 인한 과세이연 혜택은 동일하기 때문에 과세이연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유효한 많은 혜택들 덕분에 IRP 계좌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최고의 계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P에 납입했는데 도중에 인출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와 보증금, 요양이나 개인회생 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이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절세 혜택을 받았는데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 등의 사유로 중도 인출하게 된다면 기타 소득세 16.5%의 페널티를 받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소득에 따라 만약 13.2%의 세제 혜택을 받았을지라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니 IRP에 넣는 금액은 웬만하면 절대 건드리지 않을 돈, 여유자금으로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 제도에는 다른 계좌들과 다른 독특한 룰이 있는데요. 자산 총액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넣어야 합니다. 안전자산 룰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DC형과 IRP에 적용되는데요. 안전자산은 크게 RP, 일부 ETF, TDF, 예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채권 ETF나 TDF, 채권 혼합형 펀드 같은 자산들에 많이 투자합니다. 이 안전자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예정이니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연금에서는 안전자산 룰이 있어서 30%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가야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DC형과 IRP 계좌에서는 어떤 상품들에 투자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정기예금, 보험, ELB, RP와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펀드나 ETF, ETN, 리츠, 인프라 펀드 등이 있습니다. 투자 불가한 상품에는 개별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 선물이나 레버리지 투자에는 불가합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관에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 표에서는 투자 가능한 상품들을 나열했지만 실제로는 각 금융사별 투자 가능한 상품군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되실 수 있는데요. 콕 집어서 하나만 추천드리자면 펀드나 ETF를 포함해 다양하게 투자 가능한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용 제도는 DC형과 IRP에 해당되는데요. 퇴직연금의 취지가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건데 만약 가입자가 예수금만 넣어놓고 운용하지 않는다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 부분을 방지하려고 두 가지 상황에서 디폴트 옵션이 발동합니다. 첫째는 최초 계약 후에 운용 지시 없이 2주 경과하는 경우, 그리고 둘째는 운용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4주 동안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에 가입자에게 먼저 통지가 한 번 가게 되고요. 통지 후에도 2주간 운용 지시가 없다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됩니다. 쉽게 말해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디폴트 옵션이 발동하게 되는 건데요. 이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 시에 몇 가지 문항으로 투자자 성향을 분석해서 적절한 상품으로 지정됩니다. DC형이나 IRP를 가입한 대부분의 분들이 추천 상품이 아니라 원하는 상품에 직접 투자해서 자산을 불리는 걸 원하실 테니 가급적 디폴트 옵션이 발동하기 전에 직접 상품을 골라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일부 금융회사에서 퇴직 시에 DC형에서 IRP로 이전할 때를 제외하고 퇴직연금에서 운용 중이던 상품을 모두 현금화하고 이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모아온 상품들을 모두 매도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작년 10월 말부터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유 상품들을 현금화할 필요 없이 실물 그대로 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이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표와 같은 경우들에 한해 이전이 가능하니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실물 이전을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 증권사에서는 고객들을 끌어오기 위해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잘 비교해 보시고 옮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실물이전 제도는 도입된 지 3개월 만에 약 2조 4천억 원의 금액이 이전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향후에는 가입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재 불가능한 DC 계좌에서 다른 증권사 RP로의 이전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니 추후 변경된다면 영상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DB형보다 DC형으로 선택해 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점점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IRP의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옮기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추가 납입해서 세제 혜택까지 받아 운용하신다면 노후 자산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물론 중도 인출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중도 인출 시에는 받았던 세제 혜택들을 모두 토해내야 하니까 여유 자금으로만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